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성적 입력을 이제 했는데 그 이학사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클래스에 있는 파일 확인하시고 뭐 에드모드에 있는 성적을 여러분들이 그 시험 끝나고 바로 확인이 됐을 텐데 거기에 폴더에 보면 또그 본인의 점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을 이제 하시기를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학사 정보에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문제를 좀 설명을 답을 책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코드 문제들이 좀 변형을 시켜서 좀 냈죠. 그래서 코드는 파이썬 자바 C가 이제 두루두루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올 거예요. 저 실기도 마찬가지고. 필기는 뭐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고 간단한 걸 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가 파이썬인데요. 저희들이 설명을 좀 했죠. 2021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죠.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도 파이썬을 다루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이제 낸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고. 다른 문법과 달리 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습을 안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원래 요 스트링이라는 변수 안에 이제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인덱스를 엘리먼트를 구분할 때 0, 1, 2, 3, 4 우리 C나 자바에서 잘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인덱스가 가능한 거죠. 그쵸? 이거는 이제 오른쪽 끝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링의 0의 엘리먼트는 스트링의 마이너스 8의 엘리먼트하고 S라는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부터 3인데 3까지가 아니라 하나 줄인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1부터 2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는 IN이 되고 이거는 이제 시작부터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1의 앞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SINA, GON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합하는 그래서 요소를 구성하는 게 좀 다른 언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뭐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요. 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스트링이 요 변수에 저장이 됐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의 위치에서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7의 위치에서부터 뭐 3씩 증가를 하니까 마이너스 7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죠. 더하기를 하게 되면 더하기를 하게 되면 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값들이 이제 처음에 저장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작 위치에서부터 2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2씩 증가하면서 하고 마이너스 3의 이전까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도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뭐 요것도 뭐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배열에서 이제 2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까지인데 9까지가 되는 거죠. 앞에까지니까 2씩 증가하면서 그렇죠?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좀 냈고요. 유닉스에서 체인지 오너. 그래서 파일의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윈도우하고 유닉스가 리눅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령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아마 유닉스를 많이 다뤄보진 않았을 텐데요. 그 유닉스가 실제적으로 서버 있죠. 그래서 윈도우 서버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유닉스 서버가 보안이나 그 분산 처리용으로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아마 서버에 관리하는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유닉스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몇 가지 명령어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문제죠. 비트 연산자. 그러니까 10진수 5와 11은 이제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비트 연산자 하려 그러면 2진수로 일단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비트가 1일 때만 1.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있죠. 그 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보드 엔터 위에 보면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제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5어 연산자. 그 다음에 요 꺽쇠는 X5어 연산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반대죠. 그래서 5를 2진수로 바꾸면 0101이 되는 거고요. 11을 2진수로 바꾸면 1011이 됩니다. 그래서 진법을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실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10진수 표시, 요거는 16진수로 출력하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거는 그 모든 비트가 1일 때만 1이니까 요거만 1이 0001. 그래서 0001을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여전히 1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그렇죠?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 다 1111이죠. 이게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15고 16진수로 표기하게 되면 F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꺽쇠는 이제 같으면 0.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면 1이기 때문에 1110이 되는 거죠. 요거는 14. 이걸 16진수로, %x가 16진수로 출력하라는 거기 때문에 14가 이제 16진수로 2가 되는 겁니다. 이 비트 연산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C 언어에서. 아마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15에서 합이 0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얘를 수행을 합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while문은 반복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계속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는 2보다 크니까 당연히 수행이 되고, 이걸 감소하죠. 그래서 일식 감소를 하다가 이게 3의 배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니 물어보는 거. 그런 경우 이제 합 더하기 i로 해서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12 더하기 0. 12가 3의 배수잖아요. 3, 4, 10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3, 3은 9. 그래서 9 더하기 12, 21. 쭉 가다가 일식 감소하면서 가다가 21 더하기 6. 그렇죠? 3은 2보다 커요. 이거 한 번 더 수행하고, 감소되는 2는 2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합 더하기 i는 30 더하기 2가 돼서 32가 됩니다. 코드 문제를 그 기말고사에서도 몇 개는 출제할 예정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 관련된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좀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좀 하시고, 뭐 타이핑에서 결과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그걸 했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시작과 증감값이 없는 경우 조건만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2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참인 경우만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2부터 시작을 하고 합은 0이니까 합은 이제 요 두 개를 더해 가면서 A를 1씩 증가시키면서 하다가 6이 7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한 번 더 수행하고, 7이 되면 7이 7보다 작냐 아니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 더하기 7이 돼서 27이 됩니다.
요거는 포인터 문제와 요 연산자 있죠? 아까 요거 비트 연산자 요거는 모든 비트가 1일 때만 1이잖아요. 그래서 A는 15, B는 21을 이제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모든 비트가 1인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 그죠? 그래서 C에 있는 C는 이제 C에 있는 주소값을 뒤에다가 놓고 D의 값은 요 A와 B의 비트 연산자니까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5가 되는 거죠. 5, 0, 1,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4다 1이니까. 포인터 문제도 한 번씩은 나오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간단한 거죠. 그렇죠? 200 빼기 50이 150이니까 A가 150이기 때문에 40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전형 함수, 명령, 선언형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 스케줄링을 운영체제에서 자원할당 선점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선점 관련된 설명이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이죠.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12번, 13번 문제는 두 개 다 동시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는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운영체제 과목에서 여러분 아마 학습을 하셨을 텐데, 주기억 장치의 램, 소위 컴퓨터 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CPU가 있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의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의 모든 어떠한 파일들을 갖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휘발성 메모리라는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을 꺼버리면 이제 소멸돼 버리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들은 HDD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컴퓨터를 켜면 롬에 있는 펌웨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면서 윈도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 램의 걸 하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저장 안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이 날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소위 저장시키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파일이 여러분들 다시 컴퓨터를 켜면 찾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다른 기술로 써서 하는 방법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의 페이지 단위로, 그러면 이제 하나, 2개, 3개, 4개, 이게 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페이지를 참조할 때 처음엔 다 비어 있어요. 그럴 때 012, 30, 1401로 할 때 4개의 페이지밖에 저장 못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옛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참조했었던 걸 이제 지워버리는 알고리즘이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참조한 거를 먼저 교체하는. 그런 경우 처음에 비어있을 때가 0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거예요. 결함. 그 다음에 1, 요게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참조하는 순서. 몇 번 폴트가 발생했냐? 1인 경우 폴트 발생했죠. 없으니까. 2인 경우 발생하고, 그래서 0, 1, 2, 3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요 0이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참조할 때 0을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0은 이제 있으니까 폴트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1은 있으니까 폴트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4를 참조를 하는데 4가 없잖아요. 0, 1, 2, 3.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교체할 거냐. 가장 0이 먼저 왔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0 대신 4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게 1이죠. 이 빨간색은 가장 오래된 거. 교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을 또 참조하니까 없죠. 그런 경우 1을 교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된 게 2예요. 다음 교체 대상. 네, 1을 봤더니 없어요. 2 대신 2를 넣고. 그래서 이거 못 찾으면 폴트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의 폴트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알고리즘도 이제 있는데, 뭐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은 이제 뭐 가장 처음에 이제 들어온 거로 교체하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으니까 뭐 피포가 많이 나와요. 그래도 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피포의 개념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영역을 교체할 거냐, 그죠? 할당할 때. 그래서 뭐 퍼스트 핏은 처음에 용량, 워스트 핏은 가장 많이 남는 거, 베스트 핏은 가장 적게 남는 거,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K를 요구한다. 전체가 3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요거는 8K 남아요. 바이트예요. 8K 바이트, 12K 바이트, 16K 바이트가 남아있다 그러면 CK를 요구할 때는 얘는 안 되죠. 얘는 2K가 남는 거고 얘는 6K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핏은 요 순서대로 처음에 이제 남는 거, 영역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워스트 핏은 많이 좀 이제 남는 거, 6K가 되고, 그죠? 영역 3. 그 다음에 이제 2K가 되는. 그래서 퍼스트 핏, 워스트 핏, 베스트 핏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B는 프로세스 생성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제어와 상태, 그 다음에 컨트롤 하는 거니까, PC 컨트롤, 블락.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같지 않다는 요 기본적인 거고요. 독창적인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되더라도 뭐 나만 아는 소스 코드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남보다 긴 소스 코드도 동일한 기능인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또 너무 또 자기만 알 수 있게끔 좀 줄여서도 안 되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해요. 독창적인 거는 아니죠.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건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썼다라는 거지, 창의적인 코드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남들이 요만큼 똑같은 기능인데 요만큼한 코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써서 뭐 이렇게 줄였다. 동일한 기능.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이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남들이 짠 것보다 더 소위 말하는 컴팩트, 또한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수학적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동일한 기능을 더 빨리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렵다 그래도 수학적 개념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롱은 이제 8바이트고요. 커널의 기능이 아닌 거, 인터페이스는 아니죠. 나머지 거는 이제 커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체제에 커널 위에 펌웨어가 붙죠. 커널 단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자바예요. 그러니까 C와 자바와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기본 문법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 뭐 이건 뭐 어렵진 않은데요.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6은 4보다 크니까 이제 한 번 더 돌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5가 4보다 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여기서 보면 4가 4보다 크냐 아니죠.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3 더하기 4가 7이에요. 커플링은 모듈 간에, 그렇죠? 뭐 자료 구조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인터널이라는 건 없고요. 프라이빗 쓰지 않으면 디폴트죠. 퍼블릭. 스트럭처.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요. 그렇죠? i가 j보다 크냐?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는 겁니다. 제한적이면 안 되죠. 모듈을. 운영체제는 뭐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컴파일러, 어셈블러, 매크로 프로세서. 운영체제는 아닙니다.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뭐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배치라고 하는 건 묶어서 하는 건데, 배치. 무결성은 다른 얘기요. 무결성은 결함이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스레드는 이제 그 수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한 개가 프로세서가 여러 개 스레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약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그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아니고 묶어서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요즘 요 스프링 자바 개발자들이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바 시간에 배웠었던, 사실은 자바 문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그 자바의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상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클래스라든지 그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죠? 문법을 좀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잘 쓰는 사람을 이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매칭 문제는 어렵지 않았었죠. 그죠? 뭐 이거는 뭐 테스트고 비슷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가면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드모드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을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티처 모드에서는.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좀 학습을 좀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뭐 퀴즈 보는 기능도 그렇고, 뭐 이 클래스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클래스를 쓸 수는 없으니까 에드 모드로 쓰면 좋아요. 그래서 평균은 31점이고요. 비율로 환산하면 76%. 이거는 이제 중간값.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비슷한 인원이 배포가 비율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점자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인 경우 많이 틀린 거, 그렇죠? 제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틀린 거죠. 이 문제를 보면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었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알으셔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학생별로 이제 뭐 여러분들 점수를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떤 학생이 뭐 얼마나 틀렸는가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틀렸는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니?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용도로도 쓰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에드모드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이 클래스 일단 이학사 정보, 이학사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학사 정보에 있는 거를 이학사 정보 입력, 그렇죠? 이학사 정보에서 확인,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이상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말고사도 이런 형태로 2번 치고, 그 다음에 출석은 이 클래스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학사 정보에 있는 건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 출석 정보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그 학생별로, 출석, 지각, 결석,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차별로. 어떤 거는 4교시, 어떤 거는 5교시,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학생이 만약에 뭐 7주차에 5교시다 그러면 하나가 X면 1점에 5분의 1점 감점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으면 4번이면 1번 감점이 되는 형태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점 만점에서.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시간, 일주일 동안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출석 점수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출석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클래스에 있는 출석이 점수에 반영될 거고 이 학사 정보에 있는 건 현재 정확하지가 않아요. 연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출석을 좀 확인을 하시고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기사책을 다 구입하셔야 돼요. 혹시 안 한 학생이 있다, 구입 안 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뭐 다른 출판사에 거도 괜찮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교재로 요거를 가지고 2학기 때도 제가 그 앞부분 요거 이제 나머지 기말고사 때까지 뒷부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돌아와서 2학기 때는 다시 앞부분에 있는 두 과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 1년 동안 좀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